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회보험법 강의를 진행하게 된 공인노무사 이윤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제가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사회보험법, 즉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이고요.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출제 경향에 따라서 제가 강의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은요, 최근 5년 동안의 그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법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총 6개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가 옆에다가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숫자는 뭐냐면 조문의 숫자입니다. 몇 개인지. 사회보장 기본법은 총 4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11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으로 그냥 산재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29개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은 13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119개, 그리고 고용, 산재, 보험료에 대한 징수법이 별도로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징수법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건 5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사회보험법이 굉장히 난관이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흔히 접하지 않은 법입니다. 법학을 전공했건 아니면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건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산재, 연금, 건강보험, 징수법은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낯섭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 낯선 거를 처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요. 또 하나는 보시면 법률의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죠. 자,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빈도,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요, 사회보장 기본법이 한 4문제 정도가 나왔는데요. 3문제 또는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통상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산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2문제, 건강보험법 2문제, 그리고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 한 5문제입니다. 이걸 통해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43개의 조항을 가진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근데 25문항이니까요. 출제 비중이 한 14%에 달합니다. 조항은 얼마 안 되는데, 분량은 짧은데, 그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출제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24%, 24%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한 14%, 요거 두 개를 합치면 40한 8%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징수와 관련된 법률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산재와 관련된 게 두 가지를 합치면 한 70%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출제 경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고용산재 징수법을 저희가 이해하고 암기하지 못하면 사회보험법은 꽈락을 면할 수밖에 없다. 꽈락을 면할 수 없다. 또 하나, 사회보장 기본법은요, 조문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본 강의도 통상 한 3강 정도 이루어집니다. 1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꼼꼼히 봐야 된다. 또 하나, 시험 문제를 통상 어떻게 내냐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처음 3문제, 많게는 4문제.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 긴장을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험법을 처음 시작하는 문제에서 시작이 되고 분량도 짧고 반면에 출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냥 씹어먹듯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은요, 조항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계속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지엽적인 걸로 가지 않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은 저희 업무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여기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분량은 많은데 얼마 안 나오니까 이거 찍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틀려도 여기 완벽하면 된다. 그 방법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데가 지엽적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알면 최소한 한 문제 한 문제씩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종합해 보면 사회보험법은요, 생소하고 굉장히 많은 법령을 갖고 있어요. 법학을 전공했건 비법학이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생소하고 많은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꽈락의 위험성도 높은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자, 저희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제 비중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야겠죠. 투입 대비 산출이 높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법은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1차 시험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이번 내가 응시하는 시험과 관련해서 그때 그 직전에 변경되는 법률이 없는지는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제 목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공인노무사법 1조 목적을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공인노무사법은요, 공인노무사 제도에 확립하고 사회보험 관계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을 꾀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노무관리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 때로는 힘들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공부량이 좀 적지 않나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보험법을 강의를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의 업을 갖게 된 거는 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회보험법은요, 2차 시험에는 없습니다. 2차 논술형에는 없죠. 그러면 1차를 넘어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제 강의의 목표는 제가 시험 볼 때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저랑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저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겁니다. 객관식 시험, 사회보험법 객관식 시험은요, 오지 선다입니다. 지문이 5개인 거죠. 지문이 5개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를 보시면, 자, 맞는 지문을 찾습니다. 다음에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는 거죠. 그리고 틀린 지문을 찾습니다. 다음 지문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내는 거죠. 또 하나 낼 수 있는 게 빈칸 채우기입니다. 제가 시험 문제를 사회보험법을 출제한다라고 제가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출제자로서의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오류입니다. 오류. 출제 오류.
출제 오류. 치명적이겠죠. 그죠? 두 번째. 출제자들은 통상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 형태의 객관식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빈칸 찾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맞는 지문을 찾는 문제를 낸다라고 하는 건 틀린 지문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어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죠? 틀린 지문은 맞는 지문 법학 문제니까 사회보험법에 대한 문제니까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하나를 틀린 지문을 만들면 됩니다. 빈칸 채우기는요. 숫자 같은 거 많이 냅니다. 그러면 숫자에 빈칸을 넣어놓고 지문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자,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 출제 오류가 걱정된다. 두 번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요게 굉장히 많습니다. 틀린 지문, 다음 중에서 틀린 지문은. 물론 이런 문제 있죠. 이런 문제 있죠. 근데 대부분은 많이는 이런 걸 차지합니다. 자, 제가 객관식 시험과 관련해서 이런 경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강의지 않습니까? 현장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화면, 온라인 강의의 특징을 반영해서 요 PPT 화면으로 법 조문들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중심의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내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출제 경향을 보면 6개의 법률 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샘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리엔테이션을 들어보시고 저희 강의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참여해 주시는 여러 수강생들, 얼굴로 뵙지는 못하지만 여러 수강생들의 간절함을 제가 이해를 해서 저도 과거의 경험, 노무사 시험 준비할 때의 간절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가 다양한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늘 건승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는 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